네, 건설교통장입니다. 2020년도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신도시내 건축주택 사무이관으로 세종시와 행복청의 업무이원회에 따른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세종 청주 고속도로 예타 면제 확정, 장기 임대 주택 2개 단지 준공, 지역건축 안전센터 조기 설치, 건축행정, 전국 최우수상 수상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교통수요 충족을 위한 시민 체감형 교통기반시설 확충과 세계적 건축주택 관리를 통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기술 교통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 교통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BRT 내부 순환망의 완전 개통과 더불어 대용량 수송 및 신속한 승하차를 위한 친환경 대용량 전기 굴절버스를 도입하여 급증하는 대중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첨단 BRT 정류장의 단계적 확충과 내온열 의자 설치, 투명 LED 부채 등의 기능 보강을 통하여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불편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장군면에 시범 운행 중인 수요 응답형 버스 두루타를 분단면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향후 읍면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택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공급자 위주의 운영 방식이 아닌 수요자, 공급자 모두가 만족하는 세종형 플랫폼 택시를 도입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자전거를 생활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뉴어링 대여소를 확충하고 공유 전기 자전거를 추가 도입하겠습니다.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교통 할인이 가능한 광역 알뜰 교통카드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균형 발전을 위해 도로교통망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단기적으로 KTX 세종역 설치를, 장기적으로 ITX 세종역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대전 세종광역철도를 포함한 우리시 철도망 구축 계획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대광위, 민간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타당성 재조사 중인 조치현 우회도로와 올해 새로 반영된 세종 청주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조치현 연결도로, 서울 세종 고속도로 세종 안성 구간 등 광역도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주변 도시와의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자동실효 방지를 위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2027년까지 2,721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는 한편 시도, 농어촌도로 9개 노선의 확보전과 도시계획도로 37개 노선의 개설을 추진하는 등 신도심, 구도심 간의 교통 접근성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계층의 주거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및 일반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행복주택, 국민임대, 민영주택 등 약 7,038세대를 신규 분양 임대 공급하고 주거급여 대상 범위 확대, 노후주택 주거 환경 개선, 적정한 분양가격의 주택 공급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 품질을 위하여 준공정, 층간소, 나돈 측정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입주 예정자 현장 설명회를 추진하는 등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준공후 하자 간담회, 순회 방문 점검, 민간협의체 운영 등 공동주택 사전 사후 관리를 통하여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품격 있고 안전한 건축문화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부도, 자금 부족 등으로 장기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건축행정 서비스
혁신 TF팀을 구성하여 건립이 확정된 대형 건축물의 심의 간수와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건축물의 조기 완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소독 전문 인력이 건축 인허가 단계부터 사용 승인까지 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취약 공정과 인원 발생 현장 불시 점검, 건축 안전 자문단과의 합동 점검 등을 통하여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 있습니다. 다섯째,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운 계약, 거래 신고 위반 등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단기간 통보 등 엄중 조치하고 자체 합동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불법 행위 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투기 세력 차단 및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급격한 부동산 가치 상승에 발맞춰 철저한 토지 현황 조사로 객관적인 개별 공시 지가를 결정하고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건설교통 정책을 추진한 한편 도시 성장에 발맞춰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건설교통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성함과 언론사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 기자님. 예. 네, 아시아뉴스 통신 홍근진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올해 이번 달에 오늘 또 교통에 대해서 여쭤보게 됐는데 ITX 세종역하고 대전 세종광역철도에 관해서 이제 뭐 운영을 진행 중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획하고 조율 중이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가뜩이나 요즘에 그 선거 관련해서 예비 후보들이 뭐 공약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정말 헷갈리는데 시민들이 헷갈린다. 또 여기에는 또 조금 초지역 이기주의가 가미된 그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고 이거를 좀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역 과정에서 물론 용역이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공론의 장을 좀 펼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은 어떠신지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택시 관련해서 이거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세종 택시 부족 현상이 있으면서 카카오 택시 뭐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고 또 그거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몇 번 개발을 했었거든요. 콜 프로그램.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게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이번에는 이거에 관해서 예산이 얼마나 또 들어가는지 그동안 계속 예산을 써왔어요. 지금 카카오 택시나 뭐 여러 가지 콜 시스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확실하게 방안을 말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두 가지인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순서에 관계없이 일단 말씀드립니다. ITS 세종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강이 쪽에 관련해서 건의를 작년에 했습니다. 후속 조치는 대강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중교통 관련해서 강의교통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5년짜리가 있는데 그 계획이 일단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철도망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4차를 지금 현재 관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정은 아마 내년 한 3월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최종 보신하는 게요. 그게 이제 닿는 행위가 돼야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관련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도 들어가고 기본계획, 또 설계, 착공 이렇게 공사 일정을 가서 작년에 발표할 때는 2029년에 이제 순차적으로 될 경우에는 되는 걸로 좀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 KTX 세종역은 이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6월까지 완료되는 걸로 돼 있고, 과거에 저희가 이제 몇 차례 걸쳐 건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BC 분석을 그 당시 했을 때는 이제 0.59가 나와서 상당히 안 좋게 나와서 저희가 어쨌든 그 이후에 행정안전부도 내려왔고 과기부도 내려왔고 또 대전 서남부 서부권 쪽 인구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가 있지 않겠냐. 공사비는 이제 1,320억 정도 드니까요. 그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금액이 이제 나와봐야 사실 사업성이 있는지는 저희도 사실 관련 용역지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나온 다음에 이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두 건에 대해서 사실 이제 공론화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노선이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공론화를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노선 갖고 공론화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택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 택시를 과거에 이제 많이 추진해 갔고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택시가 352대가 있고 법인 택시가 한 134대가 있는데요. 법인 택시 5개의 회사하고 KST 그 모빌리티 회사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달안에 아마 저희 시하고 같이 관련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3월 정도는 이제 시범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을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신도심 지역의 택시가 관계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많으신데요. 어느 정도 해소될 걸로 좀 보고 있고 운영을 한 3개월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시범 사업을 해보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어떤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토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나온 다음에 조금 더 성숙된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좀 그 저희가 택시 전에 콜 할 경우는 한 얼마 좀 4,000원 정도? 1,000원 정도? 예, 1,000원 정도 콜비를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환산하게 되면은 금액은 사실 구체적으로 제가 좀 기억이 안 나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혜택 기자님. 예, 세종버스 이태기 기자입니다. 그 중선 국면이다 보니까 좀 다양한 교통 담론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이제 어쨌든 최근에 그 세종시를 지하철급 슈퍼 BRT의 시범 지역으로 다시 한번 선정하면서 애초에 도시 컨셉트 자체가 대중교통 중심 도시 그리고 그 BRT 중심 도시로 선언을 이미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내부순환 모조 BRT라든가 1, 2, 3, 3월권에 있는 준 BRT 노선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나 제안이 나오는 것은 긍정적 담론으로 좀 여겨지는데 이와 반대로 광역철도와 연결된 이제 다른 시도 뭐 서울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이 도시와 비교해서 그물망 지하철 노선 제안안들이 뭐 총선 후보들부터 해서 다양하게 좀 쏟아지고 있는데 시 입장은 시민들이 강력하게 원하면 타시도가 기존에 해왔던 그런 컨셉인 그물망 지하철 노선안에 대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 도시 콘셉트대로 그 BRT 중심의 도시를 계속 밀고 나갈 것인지 그거에 대한 입장을 하나 좀 밝혀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 혜택이 꽤 괜찮았는데 그 2년여 동안에 그 알뜰 교통카드를 이제 국가에서 이제 지정을 해서 세종시가 운영을 해가는데 최근에 가입자 수를 보니까 253명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안 될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혜택은 되게 많다고 또 확인했는데 혹시 세종시가 좀 그 공직자부터 알뜰교통카드 가입자는 얼마나 되고 그리고 좀 선도적으로 좀 이 부분을 사회적으로 좀 인식 전환이라든지 좀 그 주도해 나갈 그런 그 의향은 없으신지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또 구분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제 버스 관련해서 각종 이제 아이디어들이 아마 4월 행사 때문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충분히 지금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가 이제 검토하는 사항하고도 조금 일부 중복되는 면도 좀 있습니다. 일단 원칙은 세종 시민들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큰 틀이 바뀌지 않는 한은 저희가 좀 대응을 하는 방안을 사실 열심히 좀 찾고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철도는 이제 그물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ITX 또 KTX 세종역 그다음에 이제 대전 세종
철도 연결, 지하철이죠. 지하철 연결. 그다음에 차후에 이제 충청권 문화철도에서 이제 고령선이 있는데요. 이렇게 현재 계획이 짜 있습니다. 그거 말고 뭐 다른 걸 말씀하시는지는 예. 계속 총선 후보들이나 시민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세롬역, 다정역, 뭐 세종 충남대역,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내부 곳곳을 지나다닐 수 있는 지하철역을 신설해 달라, 그리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일부 시민들은 이제 기대감이 너무 좀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좀 확산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은 시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지 질문드렸습니다. 그 후보자님들께서 이제 시민들의 어떤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안이란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신데요. 철도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큰 틀 이외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하는 게 없습니다. 철도는 또 잘 아시겠지만 기간 산업이고 네트워크 사업이다 보니까 철도를 건설하는 데도 사실 키로당 한 1,000억 이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대전 그 철도를 연결하는 데도 1조 이상의 돈이 좀 들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시에서는 일부 한 2,300억 정도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또 ITX 세종역은 또 마찬가지고 KTX 세종역 역사 설치라든지 보령선 이런 철도를 다 해드리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상은 시간적인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버스라든지 택시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또 여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자전거 뭐 이런 걸 좀 보완적인 그 교통 대체 수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가적인 철도는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알뜰 카드는 이 기자님 하여튼 잘 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저희가 작년에 시범 사업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 200이 아니고 한 369명 정도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시내 같은 경우는 한 월 15회 이상 하게 되면 한 11,000원 정도의 마일리지가 쌓이거든요. 아마 좀 홍보도 조금 덜 된 측면도 있고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요. 올해 이제 대강역 협의해서 한 800명 정도를 좀 늘리는 걸로 이용객이요. 그렇게 관련 예산을 저희가 좀 추가 확보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공무원들이 좀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사항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한번 좋은 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말씀 주시죠. 광장 21 이기초 기자입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러시고 시장님께서도 세종시 건설 관련해서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건설하시겠다 이런 세종시가 컨셉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면 KTX 세종역이라든지 ITX라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 땜질식 교통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세종시 지금 그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비율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종 시민하고 시외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의 이용 비율, 그다음에 자영 이용 비율,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세종시 주변에도 상가들 그 공실이 많은데 이게 중개업소에 계신 분들이 일부 그 중개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컨트롤하는 게 있지 않나. 실제 저희도 경험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두 가지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 그 대중교통 중심은 저희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할 때 그렇게 컨셉을 잡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도시를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세력적인 목표는 저희가 이제 70%를 목표로 해서 건설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 건설이 상당히 지금 한 25년에 걸쳐서 건설되다 보니까 최종적인 모습은 이제 그렇습니다만 이제 중간에 사람이 들어와 살다 보니까 완벽한 이제 모습이 안 갖춰져 있는 거죠. 최종적인 모습은 그런데 현재 단계는 사실 저희가 목표치에 좀 미달한 건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좀 관련 좀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에서 좀 좋은 대안이 있는지를 모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컨셉을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좀 예측을 조금 못했던 게 대전 지역으로 이제 출퇴근을 많이 하시는 외부 통행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초기 단계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은 사실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한 3차례에 걸쳐서 변경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특히 그 대전 쪽에 있는 유성 가는 도로라든지 저쪽 신탄진 가는 테크노 도로 2개가 현재 개통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 상당히 불편이 많다는 얘기를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테크노 쪽은 사실은 이제 금담에서 국대전 가는 IC 쪽에 신규 노선이 좀 있습니다. 이거에 계획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기존의 예타 시청에서 아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만약에 된다면 조금 해소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를 좀 갖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안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상가 관련해서는 이제 부동산은 저희가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도 단속을 한 105회 정도 나갔습니다. 저희 부동산 업체가 한 1000개가 넘는데요. 한 1065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한 105회 정도 나가서 행정지도를 한 10번 정도 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이제 상가 임대료를 올리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아마 적발된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관련해서 좋은 제보가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가 추가로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기현님. 예, 중돌고 유명한 기자입니다. 아까 그 플랫폼 택시 관련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 플랫폼 택시 관련해서 그 법인들이 모두 참여를 해서 플랫폼 택시가 출범하게 되는 건지고요. 말 그대로 지금 시민들이 발전한 거는 택시 잡기가 어렵다는 건데 여기서 지금 강제 배차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법인 택시에서도 동의를 하고 있다는 건지 그리고 그 법인들의 규모, 그러니까 세종에 있는 법인 택시가 다 참여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결과적으로 그 세종에 이제 택시가 부족하다라는 게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건데 증차까지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예. 택시는 하여튼 올해 하여튼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청 말씀드리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임기현 지난주에 안 계셨던 것 같고요. 기항에 있는 택시를 이제 잘 활용하는 방안이 플랫폼 택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세종시에 5개 그 택시 회사가 있습니다. 134대를 좀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요. 초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잘 운영 중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다는 그 설득 과정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잘 됐어요. 잘 돼갖고 5개 업체가 다 참여하는 걸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2월 중에 이번 달 안에 저희 시가 참여하는 업무 협약을 좀 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하면 신도심 지역에 조금의 이제 택시 갈증이 약간 해소될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근본적인 건 사실 증차를 해야 되는 거죠. 증차를 해야 되는데 이 권한은 저희 시에 없고 국토부에 있습니다. 국토부에 있는데 저희가 수차례 건의를 했지만 국토부는 어쨌든 전국 단위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택시 총량제 지침에 따라서 저희 시에 대한 증차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고 이해시켜서 일반 택시는 좀 어려우면 친환경 택시라도 좀 늘려달라 해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입장이 조금 이제 좁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당장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도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좀 한 이번에 플랫폼 택시 요 운영하는 거 보면서 추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권 기자님. 세종경제신문의 권호주입니다. 2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KTX 세종역이나 ITX 세종역이 정부 청사까지 꼭 설치가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주위에서는 빨대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세종에서 서울로 가는 사람들은 별로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서울서 출퇴근이나 이런 분들이 세종에 오는 여건을 거꾸로 만들어줘서 기존에 공무원들이 세종에 살고 있어 계신 분들도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빨대 효과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많이 해요. 이런 대중교통 체계가 진짜 현실적으로 우리 세종 시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건지 또 주위에서 걱정에는 그 빨대 효과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한번 세웠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는 세종 서울간이나 서울 안성강 구간에 우리 세종시 주민들이 포함된 지역에 보상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또 아니면 시에서 뭐 관여할 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 세종 시민들한테 뭐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협조를 요구해서 우리 서울 세종간이나 세종 안성간에 국하에 있는 우리 세종 시민들한테
시에서 뭐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첫 번째 그 KTX 세종역하고 ITX 전반적인 철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청사에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빨대 효과를 걱정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KTX 세종역은 이제 차치하고요. ITX 세종역이라든지 대전에서 이제 지하철 끌어오는 거는 관련 계획에 내년도 초에 제 4차 철도망 계획에 넣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예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타 또 기본 계획 또 설계 착공 준공하게 되면 저희가 최종 목표가 2029년입니다. 잘 될 경우에요. 그러면 이제 2029년 사실 저희 세종시가 완공되는 게 2030년이기 때문에 그때 가면은 저희가 예정됐던 50만 플러스 읍면지역 30만까지 해서 80만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규모로 봤을 때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초창기에는 사실 출퇴근을 지금 많이들 하고 계셨었고요. 지금도 사실 이제 통곡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한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충분히 지금까지도 정착을 하셨기 때문에 10년 뒤가 되면은 그런 효과는 있지 않을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걸 하는 사업 목적이 사실 철도 ITX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쪽으로 이제 사실 국회도 이제 오게 되면 이것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만 국회 출장을 많이 가시다 보니까 불필요한 어떤 행정력 낭비가 많이 거론돼서 저희가 대안을 제시한 거고요. 지금은 이제 국회는 어쨌든 전부가 오는 게 아니고 이제 분원 정도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보완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울 세종고속도로 세종 안성 구간은 작년 10월에 착공했죠. 작년 10월에 착공했기 때문에 이제 한 2달 정도 지났습니다. 보상 관련해서는 아마 저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공 기자님 말씀하신 거 봐서는 세종 시민들께 특별히 설명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 관련 과에서 고쳐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시기에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이 다 됐는데 한 번만 더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님이. 예, 저기 그 대전시와 세종 연계하는 그 트램이나 지하철 그게 지금 예전에 논의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된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발표를 했죠. 여기서 아마 시장님 발표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이 되면 2029년에 개통이 되는 일정은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대강이 쪽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대강의 광역교통 관련해서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5년짜리 시행계획이 반영이 돼야 되고 아울러서 국토부에 4차 철도망 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계획적으로 들어가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설계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일정이다 보니까 관련 부처하고 협의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시간 다 돼서 1시간이 다 돼서 이것으로 브리핑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차는 초가집 갈비 김치찌개입니다. 11시 반부터 와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말해.